웨딩 영상 만드는 방법 1탄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웨딩 영상을 만들었는데 결혼식장에 가볼 일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이런 걸 잘 몰라서 약간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예식장 종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크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웨딩홀, 이제 뷔페가 있는 그런 웨딩홀이 있고 호텔 예식장들도 있고 아니면은 가끔 야외에서 하는 그런 스몰 웨딩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웨딩도 있습니다. 오늘 얘기해 볼 거는 호텔이랑 사실 비슷하긴 한데 호텔은 시간이 좀 긴 편이고 단독 홀들이 많은 편인데 오늘은 웨딩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인기가 많은 홀들 같은 경우에는 그 텀이라고 하죠. 전식이랑 다음식이랑 텀이 1시간 정도로 잡힙니다. 긴 곳은 이제 1시간 30분 정도 잡히고요. 1시간으로 잡혔다고 했을 때 전식이 끝나면 바로 다음 팀 입장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일단 전체적으로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부 대기실이 있을 거고요. 본식을 하는 본식장이 있을 거고, 이제 하객 맞이하는 그 축의대라고 하죠. 축의금 받는 그런 공간, 이렇게 한 3가지 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촬영이라고 해서 웨딩의 첫 번째 막 오전 9시에 하거나 이런 예식들은 앞에 예식이 없기 때문에 미리 도착해서 뭐 홀에서 비어있는 연출 촬영을 하거나 하기도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패스하고 일반적인 예식이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웨딩이 12시 예식이라고 했을 때 신부님이 11시에 신부 대기실에 도착을 할 거예요. 1시간 전에 신부 대기실에 도착을 해서 하객 맞이를 하고 뭐 가족 사진 이런 것도 찍고 12시에 예식이 시작되는 형태입니다. 12시에 식이 시작되는 거고, 식은 보통 30분에서 40분 정도? 길면 요 정도 하고요. 끝나고 원판 촬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는 겁니다. 가족 사진부터 지인 친구들하고 찍는 그런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12시 예식이면 1시간 전에는 신부 대기실에서 세팅이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2시 예식이면 11시에 신부 대기실에 신부님이랑 신랑님이 오실 거니까 이미 세팅은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0시 30분에 도착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10시에 도착을 합니다. 12시 예식이라고 했을 때 2시간 전에 도착을 하고요. 이제 장비 세팅을 하는데 뭐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넉넉하게 잡았을 때 10시 20분에 세팅 완료가 되겠죠. 근데 이게 변수가 있는 게 주차장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늦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시에 도착하는 게 좋습니다. 11시부터 신부 대기실 촬영이 진행되는데, 이때 촬영하는 거는 가족 사진, 그리고 신랑 신부님 연출 사진들을 촬영을 하고 하객 맞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족 사진, 신랑 신부 연출 할 때는 밖에는 뭐가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대기실에서 이제 사진 작가님이 연출을 막 하실 거예요. 영상에 들어갈 이제 예쁜 그림들을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정신이 없어지는 부분이 이 하객 맞이 부분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신부 대기실, 신랑 신부 연출, 가족 사진 찍을 때는 연출 촬영 진행하면 됩니다. 하이라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예쁜 장면들을 한 20분 정도 시간 안에 담아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한 30분에서 40분의 시간이 생기겠죠. 이 뒤에는 본식이 시작되기 때문에 본식장에 들어가서 카메라 세팅이 완료돼 있어야 되는데, 하객 맞이하는 장면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축의대 부모님이랑 신랑님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은 신부 대기실에서 계속 하객을 맞이하고 신랑님이랑 양가 부모님은 축의대에서 하객을 맞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간이 30분 정도로 넉넉하게 잡을 수 있긴 한데, 짧은 경우에는 진짜 10분 안에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변수냐고 하면, 식시간이 아무래도 1시간이면 짧은 편인데 앞 예식이 딜레이가 돼서 이제 저희가 촬영해야 되는 신랑 신부님이 11시에 도착을 못하고 딜레이 돼서 뭐 11시 10분, 진짜 늦게는 11시 20분에 올라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남은 시간이 이제 40분인데 40분을 꽉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본식에 이제 양가 부모님이랑 축가자, 신랑님, 그 다음에 뭐 가끔은 신부님까지 리허설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분에서 20분 전에는 이제 촬영이 끝나야 돼요. 이 하객 맞이하는 장면 촬영이 20분 전에는 끝나는 게 약간 넉넉합니다. 그래야 본식장에 이동해서 카메라 세팅도 하고 이제 마이크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진짜 짧게는 10분 만에 하객 맞이 장면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부 대기실에 이제 고정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요거 냅두고 밖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면은 신랑님이랑 양가 부모님이 하객을 맞이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을 담아내야 되는데 이제 중간 값으로 20분이라고 하겠습니다. 20분 안에 신부 대기실 고정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 이제 장면을 촬영을 해야 돼요. 근데 축의대 장면에서는 사실 정신이 없기 때문에 막 엄청 예쁜 그림을 찍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모습을 최대한 많이 담아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합니다. 결혼식이라는 게 신랑 신부님도 이제 꾸미고 계시지만 양가 부모님도 한복도 입으시고 메이크업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날이죠. 그래서 양가 부모님 위주로 저는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연출할 때는 신랑 신부님 위주로 예쁜 그림을 많이 촬영을 하고 하객 맞이 장면에서는 이제 고정 카메라 냅두고 축의대 부모님을 위주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 대기실에 있는 고정 카메라를 누가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도 해주고 들어간 김에 신부님이 이제 친구들 맞이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으면 촬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타이트한 막 10분이나 15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를 진짜 초반 설치만 잘해놓고 축의대 장면만 그냥 계속 촬영하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신없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이제 본식 전까지는 이렇게 촬영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본식이 시작하면 또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전에 식순이라고 하죠. 그런 식순을 받기는 하는데 그거를 웬만해서 비슷하긴 해요. 그 식순이라는 게 어느 정도 형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양가 어머님이 입장하거나 양가 부모님이 동시에 입장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화촉점화 양가 어머님이 그 촛불에다가 불을 밝히는 화촉점화가 있을 거고 신랑님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님이 입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장면을 또 찍으면 되고 그 뒤로는 사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신랑 신부 맞절이라는 걸 할 거고요. 혼인서약, 성혼, 선언문, 뭐 축가나 충무 이런 것도 할 거고 이제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절하고 이렇게 앉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 근데 축가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를 먼저 할 수도 있긴 한데 요즘에 제가 촬영 가는 건 이제 인사 먼저 하고 축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피날레로 행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행사가 한 30분, 진짜 빠르게 끝나면 20분이긴 한데 20분에서 진짜 긴 경우까지 했을 때 40분 정도까지 할 수 있고 중간값으로 30분 잡겠습니다. 그럼 30분 동안 이 동선 안에서 촬영을 진행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납품되는 영상이 어떤 게 있냐면 풀 영상이라고 해서 원본 영상인데 이렇게 조금 파일별로 나눠서 주는 게 있어요. 이게 신부 대기실, 하객 맞이, 인터뷰, 본식, 원판 요렇게 5개의 풀 영상이 각각 영상으로 나가고요.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이 있는 구성도 있는데 하이라이트가 있으면 뭐 이런 전체 과정을 한 3분으로 요약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풀 영상 같은 경우는 최대한 깔끔하게 중계식으로 촬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 예쁘게 역동적으로 촬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가는 영상은 요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본식 이벤트가 다 종료가 되면 그래서 이 풀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픽스캠을 저 같은 경우는 뭐 3캠에서 4캠을 쓰는데 픽스캠 위주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하이라이트는 짐벌이나 핸드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짐벌로 많이 촬영을 합니다. 뭐 전체적인 순서는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본식에 들어가는 순간 저 같은 경우는 이 풀 영상 본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계식으로 짐벌을 들고 있더라도 최대한 놓치는 장면 없이 깔끔하게 담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하이라이트를 잘 찍을 수 있는 하이라이트감의 소스가 나오는 건 대기실에서 연출하거나 아니면은 원판에서 연출할 수 있는 이때 나오는 소스들이 하이라이트에 약간 메인 컷들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어떤 컷들을 찍을지 약간 미리 생각하면 좋고 본식에 이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안전빵으로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소스가 얼마나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이라이트 영상의 퀄리티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식은 이렇게 전체적인 순서로 가고 행진이 끝나고 뒤에 서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기 전에 플라워 샤워 거의 대부분 하는데 그 꽃을 친구들이 던져주면서 축하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꽃 던지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때도 하이라이트 소스가 나와요. 이제 꽃을 던지니까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플라워 샤워 때도 이제 하이라이트 소스 촬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끔 이 플라워 샤워를 안 하는 때도 있어요. 그냥 뒤에서 간단하게 연출 촬영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식순에 이거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고, 이렇게 끝나면 뒤에서 다시 앞으로 걸어가서 이제 원판 촬영을 합니다. 원판 촬영은 가족 사진, 친척, 지인, 친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시계에서 시간을 뭐 30분을 썼다고 했을 때 뒤에서 플러시하고 막 앞에 가서 세팅하고 하면은 남은 시간이 20분밖에 없겠죠. 뭐 짧은 기준으로 2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 단체 사진 자체가 모든 사람의 얼굴이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막 자리 잡아주고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 원판 촬영이 딜레이가 되면 약간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게, 원판이 끝나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 이 하이라이트에 들어갈 원판 연출 촬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소스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데, 딱 초반 인트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원판 촬영이 많이 딜레이가 돼버려서 못 찍는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이제 이 예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1시간 뒤에 있는 팀이 또 들어와야 되는데 1시간에 딱 맞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10분에서 20분 일찍 끝내줘야 리허설도 하고 또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원판 촬영이 빠르게 되는 게 하이라이트 촬영할 때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원판 촬영을 가족사진 친척을 할 때는 픽스캠을 한 대 세워놓고 인터뷰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20분이 있다고 했을 때 한 5분 정도는 돌면서 친구들 위주로 인터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가 부모님 인터뷰나 신랑 신부 인터뷰도 하는데, 그거는 식전에 다 해요. 이 신부 대기실 연출 촬영 끝나고 하객 맞이하는 타임에 이게 너무 짧지만 않다면 이제 양가 부모님, 신랑 신부님 인터뷰를 다 합니다. 근데 이게 짧으면 뭐 끝나고 남아서 하면 되는데, 대부분 저는 이때 다 끝내는 편이에요. 그렇게 인터뷰는 끝나고 원판할 때는 친구들 위주로, 이 친구들 인터뷰하는 타이밍이 부족할 수 있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신부님 친구 위주로,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는 사실 신부님이기 때문에 신랑님 친구만 있는 것보다는 신부님 친구만 있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부님 친구 위주로 인터뷰를 하고, 이게 또 약간 다른데, 어떤 결혼식에 가면 막 한 팀이 인터뷰가 끝나면 저희도 할래요 하는 그런 적극적인 때가 있고,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3-4팀 정도, 많을 때는 한 10팀까지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게 약간 첫 팀을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크게 해주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해보고 싶은데 하는데, 운이 안 좋으면은 진짜 가는 데마다 거절을 당해서 한두 팀만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원판 촬영할 때 이제 지인 및 친구 촬영을 할 때 제가 뭐 연출 촬영, 부케 던지기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때 또 하이라이트 감이 나옵니다. 이 하이라이트 감이라는 게 사실 뭐 찍을 수 있는 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전체 시간을 잡아도 뭐 2시간이기 때문에 원판 촬영 때 하이라이트 소스는 이제 부케 던질 때랑 아예 친구들 사진이 다 끝나고 걸어 나오는 거라던가 이렇게 축하받는 그런 장면들을 찍는데, 마지막에 이제 연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연출 촬영 같은 경우는 신부님이 해달라는 걸로 해줍니다. 어디 릴스 보시고 이런 거 해주세요 하면은 그런 거 다 맞춰서 해드리는 편이고, 이때 주의할 점은 사진 작가님께 미리 보고하기입니다. 안 그러면은 이 20분이라는 시간에 딱 맞춰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저희가 연출해야 될 게 있으니까 한 30초만 주시면 안 될까요? 해서 미리 얘기를 해놔야 작가님이 이 20분을 15분으로 뭐 줄이거나 한 19분으로 줄이거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판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원판 촬영 작가님은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스냅 작가님이 해주는 경우가 있고, 원판 이제 홀 자체에 계시는 원판 작가님이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원판 작가님이 안 계시고 스냅 작가님이 한 번에 해주시는 경우에는 스냅 작가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이 원판 작가님 따로 계시면 가가지고 또 말씀을 하면 됩니다. 원판 작가님이 찍게 되면 이 스냅 작가님도 이 원판 촬영이 끝나고 뭔가 연출을 하고 싶겠죠. 휴대폰 후레시키는 그런 거라던가 베일 이렇게 던지는 그런 컷들도 있을 거고, 업체마다 시그니처가 있는데, 이 스냅 작가님도 뭔가 연출을 하고 싶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스냅 작가님한테도 가가지고 영상 연출 아예 다 끝나고 넘겨주시면은 빠르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미리 말씀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참사가 날 수 있는 게, 이 원판 촬영을 하시는 작가님이 마이크를 들고 계세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안 하면 수고하셨습니다, 밥 먹으러 가세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대형이 다 망가집니다. 친구들이 밥 먹으러 가자면서 다 나와버리니까, 제가 막 크게 얘기한다 해도 마이크에 대고 막 얘기해버리시니까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있었는데, 그럴 때 빠르게 크게 소리쳐서 이제 모아주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들도 바쁘다 보니까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찍을 때 이제 가가지고 영상 연출 있다고 얘기했는데 습관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 마지막 원판 친구들 촬영을 할 때 끝나갈 때쯤에 옆에 가가지고 한 번 더 얘기해야 돼요. 저희 영상 연출 있어요.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이제 하실 거고, 이제 최악의 상황이 있어요. 최악의 상황. 식도 딜레이가 되고 원판도 딜레이가 되고 이러면은 홀에 계시는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 비우고 우리도 재정비하고 리허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앞에서 계속 사진 찍고 있으니까 계속 딜레이 되면은 퇴근 시간이 늦어지시겠죠. 계속 이렇게 5분 10분씩 계속 밀리면. 그래서 최대한 딱딱 맞추려고 하시는데 최악의 상황은 원판 촬영을 할 시간도 부족하고 스냅 작가님이 연출하실 시간조차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뭐 아쉽습니다. 그럴 때는. 이 하이라이트 있는 상품에는 그게 진짜 중요한데 이런 상황이 가끔 발생해요. 식이 아무래도 타이트한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 구성하는 설명란에 식에 이벤트가 많으면 식 시간 자체가 길어지고 원판도 딜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최악의 상황에는 그 원판 연출을 못 해드릴 수도 있다 라고 그 표시는 해놓는데 아직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긴 해요. 어떻게든 제가 찍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하이라이트 감이 사실 나올 게 없잖아요. 이 하이라이트 소스가 그렇게 막 예쁜 게 없어요. 사실 이렇게 친구들하고 다 같이 있을 때가 제일 저는 그림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앞에 뭐 대기실 연출이라던가 이 하이라이트 소스 촬영 뭐 이런 거는 그 스냅 작가님이 연출을 다 하시기 때문에 뭔가 신랑 신부님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뭔가 액팅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장면이 진짜 후킹이 세게 되거든요. 와 이거 진짜 이쁜데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저는 무조건 찍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딜레이 되고 사진 작가님도 이제 원판 작가님도 이거 시간 없는데 못할 것 같은데요 하고 직원분들도 빨리 나가셔야 돼요 옆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쉽지만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합니다. 그냥 아니 신부님이 나한테 돈 줬는데 나는 해줘야지 하면서 약간 무시하고 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저는 이 장면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약간 찍히는 거죠. 원판 작가님도 그게 홀에만 계속 계시는 거고 직원분들도 거기만 계시는 건데 제가 그렇게 해버리면 약간 찍히죠. 제 뭔데 마음대로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그냥 자꾸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체크했을 때는 시간이 넉넉했거든요. 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하려고 하길래 그냥 알겠다고 하고 이 원판 촬영 끝나고 제가 그냥 달려가서 마음대로 했어요. 뭐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식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순서를 알고 있다고 해도 진짜 몸에 베개 정도까지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한 30개에서 50개 정도의 웨딩 영상을 촬영을 해봐야 완벽하게 딱 감이 잡힌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준비 중인 게 웨딩 영상 업체를 하시는 대표님 두 분이랑 저랑 해가지고 3명에서 촬영하는 방법, 편집하는 방법, 뭐 홍보를 하거나 마케팅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시간짜리 오프라인 강의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한 8월 초중쯤에 할 것 같고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확정되면 한번 공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40분 정도가 그 신청을 지금 사전에 해주셨고 제가 그 링크는 댓글에 하나 남겨둘 테니까 거기에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마지막에 연락처랑 성함 남겨주시면 이제 이거 실제로 8월에 진행하게 됐을 때 제가 따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꾸준하게 영상 올려볼 테니까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